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에 끌어당기는 법,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러브 마이셀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주기. 세 번째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 긍정하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은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걸 원한다 라는 게 있으시면 그것을 상상하시고 떠올려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현재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떠올리고 상상을 할 때요. 지금 내가 그걸 떠올렸을 때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이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확 와닿는다든지 이미 될 것을 안다 이런 느낌이 정말 가슴에서부터 올라온다면 그 일은 분명 되거든요. 근데 가슴에서 약간의 거리감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특히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라고 할 때는 현재 나에게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없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는 걸 떠올릴 때 이게 정말 될까? 그리고 답답함, 의구심 이런 것들이 먼저 드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확신이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확신이 드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떠올리시고 그 괴리감, 거리감,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받아들이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받아들임에서 잘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이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을 했거든요. 이때는 정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것을 떠올릴 때 첫 번째, 좋긴 좋은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면 귀찮을 것 같다. 막상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나는 일이 잘 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쉬고 싶다든지 놀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모두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원하는 것 외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표면적으로 생각으로 말로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마음에서 이거 진짜 원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1순위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그걸 상상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지 않고 뭔가 가슴에 반응이 없다면,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거의 100%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1순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정말 솔직해지는 거예요. 오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걸 원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나가서 놀고 싶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성적이 잘 안 나오죠. 이 단순한 이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놀고 싶은 걸 원하죠. 차라리 실컷 놀고 나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단순해요. 그냥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일을 잘해서 성과도 내고 싶고 매출도 잘 나오면 좋겠고 성공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안에서 갈증이 끊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반대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지금 그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아, 그러면 나는 그 일이 실패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초라해질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성공하는 것보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충분히 집중하고 인정하고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뭐가 내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산다면 그렇게까지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싶을까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적당히 안락하고 적당히 좋은 수단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을 바라진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주 솔직하게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많구나. 이 마음을 대놓고 인정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숨긴다고 막 손으로 아무리 가려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가만히 보면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 이유가 있다. 이게 정말 진리예요. 다 이유가 있다. 나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쩌면 사람 마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공부를 할 때, 명상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오픈하는 것.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혹은 타인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서 혹은 누군가 나를 비난할까 봐 이런 내 솔직한 마음들을 숨기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더 내 안에 보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타인에게까지 다 오픈을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한번 오픈을 해보시는 거죠. 뭐 비밀 일기장이라도 만드셔서 거기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솔직하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모든 마음들을 받아줄 거예요. 막 그 마음에 수치심을 주고 그건 잘못된 거야. 다그치는 거는 사랑은 아니죠. 그거는 부모의 기준일 뿐이죠. 내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이렇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화가 나 있다면,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면, 혹은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혹은 쉬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한없이 기대고 싶다. 그 어떤 마음일지라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절대로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마음도 잘못된 마음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선, 악이 없어요. 선과 악 모두 기준일 뿐입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선과 악이 생길 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면 마치 눈이 녹아내리듯이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막 느끼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 마음은, 그 감정 에너지는 여러분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거고요.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 풀어주지 않은 감정, 그 느껴주지 못한 감정은 계속 여러분 내부에 남아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용기를 내서 그 마음을 마주하고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그 마음에 어떠한 꼬리표도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고요. 뭔가 액션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원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쉬고 싶다고 했으면 충분히 쉬어주고,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하면 충분히 울어주시고,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위로를 받아보시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액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액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킨 것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무언가가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 그 액션을 하기 전에는 막 걱정만 되고 방황스럽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막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뭔가 억지로 하긴 하는데 시원하진 않거든요. 그걸 멈추고
내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여주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을 받아줬기 때문에 에너지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쯤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텝,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기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쪼아야지만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쪼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격려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 특히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층의 분들은 자기를 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막 긴장시키고 압박하는 그 감각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신경 써서 나를 쪼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세상도 여러분을 쪼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압박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핸드폰을 여는 순간 SNS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부터 해서 지금의 세상은 숨만 쉬고 살기에도 벅찰 정도로 너무나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나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쪼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성실하게 사는 청년들을 찾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최고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최고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설사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하루 12시간을 자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상황이 진짜 최악이라면 더더욱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쪼는 걸로, 압박하는 걸로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긴장시키면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이 나빠지면 또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무조건 격려, 무조건 칭찬, 무조건 기다리기. 내가 힘이 나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워있고 싶을 때 굳이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누워있으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냐, 이거 하고 다음에 저거 하고 이거 끝내면 다음에 이거 하고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니까 죽겠더라고요. 사는 맛도 안 나고 나를 긴장시키면서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해본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바꾸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을 아예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냥 비난하고 싶어도 멈췄어요, 일부러. 빨리 하라고 재촉도 안 하고요. 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넌 지금 이걸 해야 돼 라고 억지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봤어요. 계속 나를 바라봐줬어요. 방치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바라봐주고 기다려줬어요. 진짜 여유를 갖고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이,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스스로 답을 찾더라고요. 다 쉬니까, 충분히 쉬니까 갑자기 명쾌해지고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난 거예요. 막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걸로 바뀐 거죠. 마음이 하고 싶어서 하니까 능률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해야 돼서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나에게 충분히 시간을 허락하고 기다려줄 때 이완된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밥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자꾸 뚜껑을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주면 내가 힘을 냅니다. 내가 절대로 쉰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내가 초기에 목표했던 그 목표 있죠? 그 목표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살아난 상태잖아요. 컨디션도 마음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봅니다. 이 마음이 죽은 상태에서 목표를 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살아난 상태에서 목표를 한 번 더 세웁니다. 마치 칼을 갈듯이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초점을 정확하게 목표에 맞춥니다. 이때는 두리뭉술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세팅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지금은 아주 집중된 상태여야 돼요. 아주 날카로워져야 돼요. 이거 그냥 해보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겠다라는 상태까지 오는 겁니다. 만약 지금도 반드시 하겠다가 마음이 안 먹어진다면 다시 첫 번째 스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마음을 계속 살려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스텝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진 상태, 선택이 되는 상태죠. 여기서 내가 선택을 했냐,
안 했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부산 여행을 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부산을 가는 걸 알고 있죠. 친구에게 나 부산 가는 거 맞을까? 이렇게 확인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택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이 되어지셨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 상상, 두 번째 자기 긍정, 절대 긍정, 세 번째 액션입니다. 첫 번째 상상, 이거는 내가 상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다 보면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거든요. 그리고 쓰시면 상상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 덜 원하는지 이렇게 가려낼 수도 있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쓸 때는 명확하게 써지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은 명확하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쓰고 나서도 괜히 민망해요.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건데요. 잠들기 전에 상상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상상을 너무 집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기분 좋을 정도로 상상을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상상만 해서는 그 상상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상상을 하고 반드시 자기 긍정, 절대 긍정의 상태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온도가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긍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잘하고 있어 라고 하거나,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말, 내 기운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목표를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말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충분해. 지금 넌 충분해. 그리고 조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거나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바로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가 기가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가슴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계속 나의 길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길을 살리는 작업은 몇 번 하고 말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가 살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면의 습관과 힘겨루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는, 무의식에는 나를 공격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넌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칭찬한다는 그 감각을 완전히 탑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가 중요해요. 정말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겉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계속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조건에 의한 긍정이 아니라 절대 긍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긍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 조건 있는 긍정이 아니에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긍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 아마 제 워크숍에 오셨던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와닿으실 건데요. 계속 끊임없이 절대 긍정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내 기준, 고정관념들 때문에 내가 나를 탁탁탁 커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마치 물이 그냥 막 흘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돌들이 쌓여서 마치 댐이 생긴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의식에서 그 댐들을 다 치워줘야 됩니다. 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부셔줘야 돼요. 절대 긍정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절대 긍정을 하면서 액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액션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액션을 하면서 이루어지니까 마치 계단을 놓는 것처럼 처음 액션을 할 때는 한 칸만 놓으셔야 됩니다. 막 10칸씩 놓으시면 안 되고 딱 한 칸만. 그리고 그 다음에 2칸, 그 다음에 3칸.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에 액션이 달라져요. 액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그 액션이 유효한 액션이 돼요. 이렇게 마음을 안 살리고 액션만 하면요. 마치 눈을 감고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을 감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제대로 관역을 보고 쏘는 것이 명상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고 쏘는 거예요. 눈 감고 여러 번 쏟아보면 되겠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눈 감고 계속 쏟아보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명상은 눈을 뜨고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명확하고 단순할수록 좋고요. 두 개, 세 개보다 한 가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명확히 한 가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이 3단계를 여러분 삶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상으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